네, 반갑습니다. 후랭입니다.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제 옆에 이현진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진 기자고요. 아마 홍보 영상을 통해서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간혹 지나가다가 뭐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 열심히, 재테크 열심히 하는 여러분하고 평범한 30대 직장인, 네, 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혼이고요. 네. 그걸 되게 강조하시네요. 네, 미혼인 거를. 미혼이에요.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자라고는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기자는 약간 타이틀이고 약간 좀 엔잡러? 맞아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맞아요.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요. 근로소득으로 벌 수 있는 돈은 맥스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직장에 다니고 번 외소득을 막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최전선에서 내가 직장인이 벌 수 있는 최대한의 버는 그런 엔잡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고 작성, 뭐 그런 출연도 하고, 뭐 PD이자, 뭐 아나운서이자, 앵커이자, 뭐 전문 기자이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네. 돈은 혼자 다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력을 제가 이렇게 한번 얼핏 캘린더를 봤는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캘린더가 진짜 빡빡합니다. 막 하루에 한 4-5개씩?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내 재능, 내 몸뚱아리 하나로 몸빵. 몸빵. 저자본을 들여서 고효용을 하려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방법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엔잡을 통해서 그 시간당의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이 늘려졌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재능이 저절로 개발이 되더라고. 막 재능이 막 향상이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차 파생, 3차 파생이 되다 보니까 직업이 엄청 늘어났어요. 돈을 벌려고 개발했던 게 처음에 이제 아나운서 그쪽인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아나운서를 하다가 도저히 월급이 만족이 안 됐어. 그러면 KBS 거기로 시험을 본 거예요? 그쵸. 처음에 근데 그 앞서서는 막 라디오 MC도 했었고, 막 아나운서도 하고, 이런 것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친구들이 다 취집을 갔죠. 근데 나는 끝까지 내가 살아남겠다. 내 손으로 내가 성공하겠다. 막 이런 그런 욕심을 부렸지. 왜 취집 안 했어? 성격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성격이 어디 가서 막 내내 막 이런 거 할 성격이 아니야. 내 스스로 개척하는 정신이 있는데 잘 돼서 다행이에요. 광야를 막 뛰어다녀야 된다. 뛰어다니면서 내 돈으로 벌고 내 스스로 먹고 자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얼굴은 뭐 이렇게 안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돈 버는 행위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재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직장 다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또 적성에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막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막 엔잡을 하고 그랬죠. 그 말하는 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네요, 다 보면. 그쵸.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직업의 개념하고 제가 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약간 망설여요. 왜냐면 직업이 여러 개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그러니까 글쓰기, 말하기, 더 큰 개념에서 직업을 갖는 거죠. 왜 돈에 그렇게 집중을 하시게 되셨어요? 뭘 해도 약간 욕심 많은데 근데 20대 때 이제 아나운서를 했는데 여러분 아나운서 실수령이 얼마인지 아세요? KBS잖아요, KBS. KBS도 200~300밖에 안 돼. 그리고 지방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중파 3사에 입사를 해도 월급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뭐 라디오 한 번 하면 2만 원, 3만 원 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 돈으로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뭐 아나운서 타이틀만 좋지 화장해야지, 옷 입어야지. 그러면 한 번에 2~30 그냥 들어가는데. 품위 유지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방송국에서? 해주는 게 또 있는데 해주는 사람들이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지. 나는 내 손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막 화장품 저렴한 거 사가지고 막 제가 혼자 막 바르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팅이 된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었죠. 어쨌든 그 돈으로 못 살 것 같았어. 왜냐면 품위 유지비 하는데 마이너스야. 누가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이 직업을 계속 업으로 삼는 거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몇 살 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게 24살, 3살 막 이럴 때. 나 술 퍼먹고 있을 때. 술 퍼먹고 있을 때 나는 고뇌를 했지. 이게 성격이 안 좋아서 취직은 못 가겠다. 그리고 누구 말에 내내하면서 내가 남의 돈을 받고 집에 가서 가정 살림부로 산다. 이거는 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내 스스로 최전선에 뛰어들게 됐죠. 근데 그때도 아나운서 하면서도
뒤에서 막 행사 사회 보고 막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이제 옷이 없잖아요. 근데 옷이 비싸잖아요. 근데 아나운서들은 이제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길거리에 있는 집에 가서 그 옷가게 있잖아요. 오프라인. 그 문 열고 저 옷 좀 빌려줄 수 있나?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저는. 보통은 뭐 회사에서 뭐 의상실에 있는 쫙 옷 이런 거 입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로드샵 막 길에 가가지고 이거 협찬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이런 사람인데 이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실제로 받아내고 막 이랬어요. 졸업하시자마자 아나운서를 그렇게 하셨는데 한 거죠. 현타를 딱 맞고 아, 이 돈으로 진짜 못 살겠다. 이거는 아니다. 그 행사 뛰고 행사 뛰고 아나운서 막. 하면서 또 저축하고 별거 다 했죠. 그렇게 얼마나 하신 거예요? 대학생 때 돈을 한 500 정도 모았었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모은 돈이 한 500 정도 됐어. 부모님이 그 돈을 그래도 잘 모아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그 돈을 불리기 시작한 거지. 진짜 근데 그 시드가 엄청 작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 진짜 모래알이지 모래알. 그치. 사실. 근데 모래알이라고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은 아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막 그 아나운서의 말만 좋아서 그렇지 나 진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옷 입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저. 이 티 이거 10,000원짜리잖아, 20,000원짜리. 그래도 이걸 계속 꾸준히 하려면 지속하려면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사신 지가.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제가 고민을 했겠어요. 밤에 앉아서 내가 이거 진짜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일단은 아나운서는 됐어. 근데 이거를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예쁜 애들 계속 치고 올라와요. 그리고 나는 일당직이란 말이에요.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그래도 월급은 받아요. 그런데 MC라던가 막 이런 거 하면은 일당. 그리고 개편되면 잘려. 그리고 다른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 저도 케이블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개편되면 잘려. 언제 잘릴지 몰라. 그래서 근데 그때 되게 불안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돈에 대해서 소중함도 깨닫고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아. 내가 버는 족족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내가 이 돈을 쓰면 언제 다시 벌 수 있을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내가 모아놔야 된다. 지금 너무 다람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습관이 남아있어요.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봐도 그 습관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절약하고 아끼는 게. 내가 진짜 5,000원, 10,000원 이런 거 쓰는 건 상관없잖아. 근데 내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돈을 언제 벌 수 있을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계속 모아놔야겠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안정적으로 진짜 이렇게 막 안달복달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에 무슨 우환이 있었어요? 아니, 나 누가 나보고 집이 가난하냐고. 아닌 거 알죠? 우리 집 안 가난해요. 네, 본인 잘 사세요. 그리고 근데 이게 유복해, 내가 부모님, 볼 때. 유복해. 그래, 맞아. 근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주진 않았어. 항상 필요할 만큼만 줬고 내가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돈 줬던 것 같아. 네, 개인 소득과 맞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차곡차곡 모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부동산에 또 눈을 뜨시게 돼요. 그쵸. 네. 이제 그 계기가 RTN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냐면 테크노마트가 막 흔들리면서 그 회사가 넘어갔어. 근데 거기서 생방송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렸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부동산 TV에 앵커라고 앉아있는데 내가 부동산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지금 유명하신 분들, 교수님들 아니면은 뭐 전문가들이 그때 이제 내가 아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다 부자더라고. 집이 몇 채씩 있고 막 오피스텔 같은 거를 막 소개하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도저히 이거 월급으로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월급도 벌고 내가 번 외소득 추가 소득도 벌 건데 좀 내 집은 한 칸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오피스텔을 처음 산 거예요. 첫 투자가 오피스텔이네요. 오피스텔이었어, 오피스텔. 여의도 막 이쪽 주변 신촌 아니면 이쪽 마포 쪽에서 이제 그때 어릴 때, 그때가 26살, 그쯤 된 거죠. 5, 6살. 그때 이제 오피스텔을 내가 실거주하려고, 내가 투자의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때. 왜 실거주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전세가 그때는 전세 가기에는 뭐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사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월세는 내가 뭐 이자 지금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어떻게 월세를 내겠어. 월세는 또 버린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라도 하나 사야겠다. 근데 아파트 살 돈은 없잖아요. 근데 마침 한 오피스텔을 살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대출 없이 올 현금으로 내가 모은 돈으로 샀죠, 그때. 여의도 오피스텔. 여의도 오피스텔을 샀죠. 원룸? 내가 제일 첫 집이기 때문에 되게 소중했거든. 애착이 가지. 그럼. 근데 그때 뭘 모르잖아요. 그래서 쭉 둘러보다가, 이 가는 금액에서 내가 이 돈 갖고 여기서 들어가면은 대출도 없고, 그때는 뭐 레버리지 이런 개념도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요 돈이 있으니까 여기 대출 안 받고, 그리고 뭐 월세 안 내도 되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원룸을 산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사람이 끝이 없는 게,
원룸에 몇 년 살다 보니까 못 살겠더라고. 답답해.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여의도에 아파트가 보이더라고. 막 이제 자이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 이마트 앞에 있는 자이 아파트가 이런 게 들어서고 막 이랬을 때, 아, 저 큰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 오피스텔을 팔지 말고 세를 주자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월세를 주신 거예요? 이제 세입자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대출 낀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월세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으로 다시 내가 다른 걸 사기 시작해. 왜냐면 그동안 또 돈을 벌었잖아요. 그 다음 투자는 어떻게 되는? 그래서 오피스텔을 또 사. 월세 재미를 월세 보고. 재미를 보고 이제 월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는 월급이 내가 뭐 2, 300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월세 한 60만 원 이상 받았어요. 그때 꽤 쏠쏠하잖아요. 아니 월급이 230인데 60만 원은 월세로 받는 거 쏠쏠해. 그래서 이제 눈을 뜬 거지. 아, 이게 월세다. 월세를 받으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구나라고 해서 오피스텔을 또 사요. 근데 이제 대출을 끼고 사죠. 그리고 나서 그 대출 이자를 월세로 받아서 내죠. 그래서 이제 2주택 이렇게. 근데 그때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 있어. 근데 그런 것도 몰라. 그냥 월세가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내가 한번 맛을 봤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치. 뭐 세금이 어딨어. 일단 받는 게 중요하지. 세금이랑 계산이고 뭐고 이런 걸 몰라. 그리고 일단은 직장인한테 이 월세 한 번 받아보면요. 이게 굉장히 커요. 되게 맛있다? 맛있어. 공짜로 받는 돈 같잖아. 내가 내는 건 힘들어도 받는 건 좋지. 그렇지. 그래서 또 사. 그리고 하나를 사고 또 사. 오피를요? 오피를 또 사. 그럼 3주택? 3주택이 된 거야. 과감해. 계속 오피만 하시는지 월세 아주 딱 맛을. 근데 이제는 오피스텔을 돌리다가 내가 이제 오피스텔을 팔고 싶었어. 왜냐면 이거 가지고 있어서 뭐하지? 그리고 피곤한 거야. 귀찮지. 귀찮아. 귀찮아. 왜냐면 월세잖아. 그럼 세입자가 들고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연식이 오래되고 뭐 좋은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망가져. 식탁 같은 거 이게 막 떨어지고 막 그럼 전화 오고 너무 귀찮아. 맞아. 귀찮아.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갈아타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진짜 제가 왜 안 좋은 점이 있냐면 오피스텔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 그렇죠. 시세 차익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도 많지 않아. 월세는 잘 나가죠, 전세는. 근데 이걸 털려고 하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더라고. 내가 경비 아저씨랑 친했거든요. 아저씨, 우리 이거 집 누가 보러 오면 이거 이거 만약에 공인중개사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 집 나왔다고 얘기해 주세요. 막 이래서 그 아저씨랑 아직도 카톡에 있거든요. 그 아저씨가 저를 기억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처분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 돈을 빼내오기가. 그래서 투자 시기가 늦었지. 난 좀 투회했어. 아니 그래도 좀 빠른 편 아닌가? 아니, 남들보다는 빠른데 그래도 어쨌든 그거를 처분하고 아파트를 샀으면 내가 큰 돈을 벌었겠지. 근데 그걸 뒤늦게 한 거죠, 이제. 이제 진짜 황금성이 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는. 왜냐면 내가 사면은 바로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그걸 터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분하는데 오래 걸렸고 이제 팔죠. 싹 다, 세 개 다 팔죠. 갑자기? 과감해. 근데 되게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게 어느 순간 되게 과감해. 그 파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파는 데는 1, 2년 안에 팔았어요. 근데 왜냐면 또 성격이 쌈박해. 한번 팔겠다고 마음 먹으면 팔아야 돼. 못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뭉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아파트로? 아파트를 사죠. 근데 그 돈을 뭉쳤더니 또 이제 구축 아파트를 사게 되죠. 어. 그리고 나는 이제 월세에 살아 또. 그리고 그것도 전세에 놔요. 아, 그렇지. 갭 투자. 갭 투자를 하기 시작하지. 나는 이제. 월세 살고. 나는 월세 살고. 지금 요즘 말하는 사람들이 막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 갭 투자를 예전부터 하게 되죠. 가만 보니까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사면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차라리 그거를 세입자한테 주면은 넣다 뺐다 할 수 있고 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몇 살 때입니까? 그게 이제 얼마 안 걸렸어요. 26살, 7살? 그때부터 이제 갭 투자를 합니다. 그때 막 소개팅 엄청 열심히 했어. 소개팅 많이 들어오잖아. 아나운서 막 앵커 했잖아. 소개팅 막 열심히 하면서. 근데 남자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